투자자들이 이번 주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 포인트 뭔지 알고 계십니까? 주말 동안 SK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 흥행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재충돌, 그리고 애플과 오픈 AI의 역대급 기술 유출 소송까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대형 이슈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주말 뉴스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뉴스는 오늘 코스피뿐 아니라 이번 주 반도체와 기술주, 환율과 유가의 방향까지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재료입니다.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SK 하이닉스는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주식 예탁증서 ADR을 149달러에 발행을 해 약 256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수요도 강했습니다. 기관 청약에는 예정 물량의 7배가 넘는 주문이 몰렸고 첫 거래일에는 170달러에 출발한 뒤 공모가보다 12.8%나 상승을 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를 단순한 한국 메모리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AI 핵심 반도체 기업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내 SK 하이닉스 본주는 오히려 큰 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미국 상장 기대감이 국내 주가에 이미 선반영됐고, 미국 첫날 급등 이후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으며, 주말 동안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다시 격화되면서 아시아 증시 전체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장에서는 HBM4 출하 증가 속도와 향후 실적 기대치에 대한 눈높이 조정까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에서는 SK 하이닉스 ADR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가 순차적으로 거래될 예정입니다. SKHX와 SKHU 같은 2배 레버리지 상품뿐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SKHG와 2배 인버스 상품까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낮에는 한국의 SK 하이닉스 본주가 움직이고, 밤에는 미국의 SK 하이닉스 ADR과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움직인 뒤 그 결과가 다음날 국내 시장에 다시 반영이 되는 24시간 가격 연결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문제는 레버리지 ETF가 단순히 주가를 2배 따라가는 상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매일 목표 배율을 다시 맞추기 위해 상승하면 추가 매수하고, 하락하면 포지션을 축소하거나 매도하는 일일 재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면 기초 자산의 장중 변동성과 종가 부근 수급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이 동시에 활성화되면 SK 하이닉스는 기업 실적뿐 아니라 단기 파생 상품 자금의 방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SK 하이닉스를 볼 때는 ADR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미국 ADR 거래 대금, 레버리지 ETF 자금 유입, 한국 본주와 ADR 사이의 가격 괴리, 그리고 원달러 환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이란의 재충돌입니다. 주말 동안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겠다며 추가 공습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란은 사실상 해협을 통제하거나 폐쇄하고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보는 건 양국의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실제로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지, 선사들이 보험료와 피격 위험 때문에 운항을 줄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원유가 세계 시장으로 이동을 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해협이 법적으로 열려 있어도 선박이 실제로 다니지 못한다면 원유 공급은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우려가 반영되면서 WTI는 약 4% 상승해 74달러대로 올라섰고, 브렌트유도 79달러 부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 부담이 커집니다. 물가가 다시 오르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거나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질 수 있고,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해집니다.
달러 강세와 미국 금리 상승은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도 압력을 높이고 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반도체와 성장주의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반대로 정유와 일부 방산 업종에는 단기적인 수혜가 될 수 있지만 항공, 운송, 석유화학, 전력, 다소비 업종에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유가는 단순한 원자재 가격이 아닙니다.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과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경계선은 WTI 80달러입니다. 유가가 80달러 아래에서 진정이 되면 시장은 이번 충돌을 제한적인 지정학적 위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달러를 강하게 돌파하고 실제 선박 운항까지 감소한다면 시장의 관심은 전쟁 자체보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재상승 위험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애플과 오픈AI의 기술 유출 소송입니다. 애플은 오픈AI와 전직 애플 직원 2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은 전직 직원들이 퇴사 전후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을 해 기밀 하드웨어 자료를 내려받았고 공급망 정보와 미공개 기술이 오픈AI의 하드웨어 개발에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다른 기업의 영업 비밀을 이용할 의도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봐야 할 것은 애플과 오픈AI 중 누가 재판에서 승리하느냐가 아닙니다. AI 경쟁의 전장이 소프트웨어와 대형 언어 모델을 넘어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계, 반도체, 운영체제, 센서, 카메라와 부품 공급망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픈AI가 AI 하드웨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경우 애플과의 관계는 단순한 협력 관계에서 차세대 디바이스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한국 기업에도 직접 연결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패널, 카메라 모듈, 기판, 배터리와 각종 정밀 부품 기업들은 새로운 AI 기기에 공급망에 들어갈 경우 대규모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 유출, 소송이나 핵심 인력 이동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제품 출시 지연과 공급업체 교체, 수주 취소, 기업 가치 할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업을 볼 때는 모델 성능만 보면 안 됩니다. 누가 핵심 인력을 확보하는지, 어떤 부품 업체와 협력을 하는지,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이 제품 출시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이번 주 시장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 ADR과 레버리지 ETF에 실제 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원유가 실제로 이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선박 운항량과 WTI 80달러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과 인력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애플과 오픈AI의 소송을 통해서 AI 경쟁이 하드웨어와 공급망 전쟁으로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뉴스의 제목보다 중요한 건 실제 돈과 원유, 기술의 이동입니다. 이번 주는 예측으로 먼저 들어가는 장이 아니라 실제 거래 대금과 유가, 외국인 수급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하는 장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미국 상장에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미국 ADR 흥행이라는 장기 호재와 차익 실현, 레버리지 상품 확대, 중동 리스크라는 단기 변동성 요인이 동시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방향을 단정할 때가 아니라 미국 ADR 거래 대금과 외국인 현 선물 수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한 줄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주 시장은 뉴스가 아니라 실제 돈과 원유, 기술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확인하는 투자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